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들이 선택한 알트코인 7개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 포럼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요. 최근 들어서 7월 달에 크립토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크립토 퀀트에 기고하는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이 재축적 단계에 진입했다. 앞으로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이유겠죠. 지금 이 친구는 와이커프 차트, 즉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재축적 국면에 있고 이제 앞으로 오를 일이 남았다. 두 번째 근거는 장기 보유자들의 수익률 지표 SOPR이라고 있는데 이게 낮다. 장기 보유자도 지금 수익률이 별거 없네. 그 얘기인즉슨 지금이 거의 바닥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잔고가 별로 없다. 또 입출금 등 여러 지표들도 상승을 전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이제 4월 사상 최고치 이후 마이너스 7.6%를 기록했는데 이게 지난 22년도 그 FTX 사태 이후에 12월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게 아마 거의 시장의 바닥이 아니겠냐. 단기 바닥을 얘기하겠죠. 야, 그것뿐만 아니고 거래소 잔고다, 채굴자 잔고다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좀 지금이 바닥이면 앞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질세라 JP 모건도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암호화폐 시장이요. 7월 달 재미없을 것 같은데 8월은 돼야 오를 것 같아.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거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 달에 좀 이렇게 많이 코인을 판 건 기관이 아닌 개인 고객이다. 지난달에 제미니 언이라고 하는 곳에 돈이 묶였다가 얼마 전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코인으로 받아서 이들 중 일부가 수익을 실현한 것 같다. 코인 판 것 같은데 그래서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이 7월부터 10월까지 14만 개 비트코인 이거 상환 받을 건데 대부분의 상환은 7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된답니다. 이게 어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럴 것 같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FTX도요. 그 10월 이후에 채권자들에게 큰 돈을 돌려주는데 이게 현금으로 돌려줄 예정이고요. 이때 채권자들이 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코인을 이때 또 살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근거라기보다는 그냥 본인들 생각을 이렇게 필터링 없이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부진하고 8월에 오를 거고 10월 정도에서 다시 오를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일단 마운트 곡스를 언급했다. 악의적인 세력이라고 봐도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걸 10년째마다 특히 조정을 받을 때 언급한다. 전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측 자체는요.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예측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를 잘 살펴보시고 본인께서 판단하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마운트 곡스 퍼드설과 FTX 채권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아까 이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랄지 채권자들이 그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에 비해서 입출금 지표들, 스테이블 코인 지표에 비해서는 글쎄요.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려운 게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JP 모건은요. 진실에 가까운 보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 뭘 섞는다? 거짓말을 섞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요.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다 거짓을 얘기하면 쉽사리 판별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실에 가까운 근접한 보도들도 하면서 여기에 거짓말을 쓱쓱 집어넣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6월 달에 이제 알트 사실 폭락장이었지 않습니까? 조정을 크게 겪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7월 부진할 것이다. 이게 맞아. 그럴 것 같아라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이런 얘기 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7월 달에 오를 이유가 지표가 좀 더 많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모릅니다. 자, JP 모건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하는 대표적인 집단이죠. 그러면서 ETF 블랙락에서 떼다가 대리 좀 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체크하셔야 되겠다. 뭐 7월에 오르고 8월에 저는 조금 한 번 정도 뭐 9월쯤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지켜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어차피 우리 뭐 단기 매매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 지표를 보면서 뭐 그때그때 대응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어떤 또 코인 텔레그래프 뭐 메이저 언론사 중에 하나죠. 여기서는 7월 달에 오를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듭니다. 이유는 뭐냐? 스테이블 코인 유출세가 약화됐다. 이 얘기는요.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서 쭉쭉 빠져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요. 누군가 코인을 팔고 현금화해서 본인 지갑으로 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코인을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조금 누그러진 겁니다. 그 얘긴즉슨 매도세가 최근에 약화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이제 그 심리나 투자의 신뢰가 가격도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그래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나 근거가 아까 JP 모건보다 훨씬 그 설득력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 조정을 받으면요. 뭐 이게 기술적이 됐든 뭐가 됐든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레이스케일도 한마디 합니다. 하반기에 코인 시장 낙관적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뭐 금리 인하 정말 지긋지긋하게 뭐 2년째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 성장, 주식 시장 어쩌고 저쩌고. 제 눈에 제일 크게 들어왔던 것은 이더리움의 현물 ETF였습니다. 흔히들 투자의 구루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대중과 반대로 가야 이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수의 지금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더리움 ETF 이거 별거 없던데. 알트코인 이거 뭐 끝난 거 아니야? 이게 대다수 대중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여기서 그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한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쏠렸을 때 그리고 너무나 과도한 확신이 가득 찼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주의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그때 반대 매매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둘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21년 11월 달 그때 비트코인 1억 간다고 다 의심한 사람 있었습니까? 1억은 기본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미 8천 뭐 후반 거의 9천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주의했어야 했었죠. 이런 최고의 매매 기회는 모두가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차 있을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상을 그냥 해보길 좋아합니다. 이제 뭐 지금은 뭐 알트가 많이 어렵죠. 저번에 바네크가 뭐 솔라나 ETF 신청했는데 만약에 이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올 하반기에 블랙락에서 솔라나 ETF를 신청한다면 블랙락은요. 신청하면 바로 프리패스입니다. 바로 그 데드라인 전에 99.8% 그냥 100% 되는 거거든요. 솔라나나 XRP의 현물 ETF를 신청한다면 저는 그 자체로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말에 신청을 하고 뭐 승인이야 뭐 내년 상반기 언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때도 알트가 사귈까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뭐 블랙락이 신청 안 한다? 글쎄요. 이것도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또 어떤 그 지표로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꼽는 사람이 있네요. 비트코인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자, 바이낸스와의 가격 차인데요. 이게 금요일 마이너스 지난주요. 금요일에 마이너스 0.19까지 하락했다. FTX 붕괴 이후에 프리미엄이 가장 낮았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달 프리미엄이 저점을 기록한 후 수주 뒤에 비트코인 가격은 25,000달러에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네요. 작년 8월이죠. 지난 5월 달에는 비트코인이 56,000달러까지 하락했을 때 프리미엄이
이제 마이너스 0.17까지 떨어지고 6월달 비트코인 27% 상승하기도 했었다. 자,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전체 시장 동향을 확인하는데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됐다. 저는 이거 보면서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인이요. 미국과 블랙락 월스트리트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이미 설계가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FTX 사태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거의 제가 이제 뭐 발바닥이라고까지는 절대 얘기를 못 하겠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대충 무릎 언저리에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뭐 이게 6월 말에 이런 기사가 떴었는데요.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사실 이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거든요. 대출 한도를 줄이려고 했는데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이걸 갑자기 밀어버렸습니다. 2달을 연기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한도 줄이는 이벤트 2달 연기. 중요한 건 왜 했을까요? 여기서 금융위에서 발표를 합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를 돕기 위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거 PF라고 하잖아요. 이거 연착륙해야 된다.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 이해되십니까? 걔네들 쉽게 말하면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연기한 거야 라고 밝힌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정부가 이걸로 또 B2 연결해서 지금 서울 집값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는데 이거 집값을 사는 거 부채질하는 거 아니야? 신생아 대출, 뭐 명분은 좋은데요. 이게 워낙 저리에 또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다 보니 실제로 30조 원 푼 게 집값을 특히 서울을 부채질하고 있는 거, 그건 팩트가 맞거든요. 어찌됐건 일부 은행들은 이미 좀 고객들에게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라고 7월 1일자로 줄어듭니다 안내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규제가 전면 연기가 된 것은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다시 2달 이후에 줄어듭니다. 대출 한도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자영업자 코로나 때부터 얼마나 빚으로 빚을 막았던 게 이제 2년, 3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영끌족들 부동산 샀는데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 개인은 경매로 가고요. 부동산 PF를 했다. 건설사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은행도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빚이요. 거의 극한까지 내몰렸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 방증입니다. 정부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뭐 이제 단기적으로 뭐 부동산뿐만 아니고 자산 거품이 단기적입니다. 이거 저는 절대 뭐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서도요. 이게 이제 바젤 3라고 하는데요. 사실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1년 또 뒤로 연기를 했다. 미국 등 시행,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바젤 3 시행을 뒤로 좀 미루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젤 3는 쉽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 금융위기 너희들 봤지? 은행이 건전성을 더 높여줘야 돼. 돈 더 많이, 혹시 모르니까 돈을 더 많이 들고 있어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출을 축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나라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일반 뭐 개인이건 기업이건 빚을 더 줄이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걸 연기한 겁니다. 무슨 그냥 쉽게 말하면 당분간 B2 연끌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워낙 빚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나? 1년을 지금 또 연기를 해버렸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거 또 연기하는 거 아니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ETF 비트코인 같지는 않을 것이야라는 전망이 사실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비트코인만큼의 그 자금 유입은 힘들지 않을까, 그만큼은 힘들겠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요, 이더리움 현물 ETF는 크립토에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비트 ETF 그 다음으로 혹은 그와 거의 비슷하게 큰 호재가 전 맞다라고 봅니다. 가격과는 관계가 전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뭐냐? 왜 가격은 재미가 없을까? 현재까지는 그렇죠.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왜 가격이 안 올랐을까? 첫 번째, 투자자가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더리움 알트코인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가능성 사실 다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더리움 ETF 승인되기 전에 제가 작년 말부터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퍼드 센 거 나올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더리움 재단이 조사를 받았잖아요. SEC가 기소를 한 해 만에 컨센시스도 같이 그냥 잡혀갔다가 서로 지금 소송을 지금 주고받고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을 팔았다 하더라. 야, 이더리움 증권 아니었어? 야, ETF 될 가능성 20%나 될까? 기억나십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승인됐지 않습니까? 이제 최종 승인만 남은 겁니다. 형식적인 최종 승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계속 얘기 드리죠. 월가에서 VVIP 고객들에게 이더리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놔야 됩니다. 현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가에 매수해야죠. 억눌러 놓으면 저가에 사기 좋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일반인들이 이더리움 많이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현물 ETF도 없잖아요. 일반인들 이제 뺏어야죠. 그러려면 퍼드 유포해야죠. 이게 제가 볼 땐 자연스러운 그 수순이거든요. 현물 ETF는요. 사실은 그 자체가 엄청난 호재고요. 이거 한번 승인하는 순간 이미 이더리움 승인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전으로 복귀해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게 왜 초대형 호재냐면 이더리움은요. 아시다시피 RWA 블랙락이 비들 펀드 어디에 론칭했습니까? 이더리움에 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에 쓴다고요? RWA 전 세계 모든 자산 토큰화 시켜서 판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 국채부터 이미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어디 위에 다 올라가 있습니까? 디파이, NFT 최대 플랫폼이 뭡니까? 압도적 1위가 이더리움입니다. 솔라나가 많이 따라왔지만 지금 이더리움한테 안 됩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됐다라는 얘기는 핏21 법안 나중에 미국 상원 그쪽에서 통과될 거예요. 70%의 알트코인이 뭐가 된다? 상품이라니까요. 알트코인 자체가요. 이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우량 알트코인은 개별 현물 ETF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것들을 70%가 알트코인이 상품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알트 대환장 파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기사들을요. 사실은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만 반대 매매, 대중이 팔고 떠날 때 줍줍을 할 수가 있고요. 대중들이 막 이렇게 빅투 영끌했을 때 그때 유유히 팔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공부를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비썸과 코인원에서 갈라라고 하는 게임 코인. 이거 제가 볼 때 괜찮은 코인인데 뭐 투자 유의 종목 막 연장을 하면서 되게 뭐 안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몰아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해제했는데요. 이해되십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해제했습니다. 문제 없네. 여기에 또 누군가는 패닉사라고 떠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그 상패 찌라시 뭐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333개 코인 재심사할 거야. 부적격하면 바로 상패 아닌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심사 요건을 어긴다고 해도 바로 상패가 아니라 최소 한 6개월 정도의 재심사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상패를 진행할 것이다. 최소 6개월간 기간을 주는 거예요. 해명할 기회가 됐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각 거래소에서 진행해온 방식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상패 찌라시 만든 사람 누굽니까? 이거 괜히 그 무고한 개미들이 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대량 상패 루머에 대해서 거래소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 벙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저 이거 2014년도부터 받자 이렇게 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켜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장기 파는 데 쓰였습니다. 인신 매매하고요. 불법 도박, 음란 사이트의 화폐가 그때 비트코인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ETF까지 다 승인되고 월가의 그 인프라가 점령이 끝났는데 지금도 솔직히 이제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 아직도 불법 다단계 사기라고 생각하신다니까요. 이거 실제로 아직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인 시장 한 채로 정말 뭐 잡아먹히는 그 정글 전쟁터 아닙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게요. 이거 쉽지 않아요.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절대 그런다고 전 보진 않습니다. 혹시요 쉽게 한 방에 단기 로또처럼 꿈 깨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러실 분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7월 달 뭐 단기 반등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저는 사실 조금 익절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돼 뭐 금리 인하 이후에 조금 조정 뭐 과거의 통계를 보면 받았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도 코인도 단기 조정 받는다. 그럼 조금 그때 더 담아야겠죠. 그리고 대선이 있었던 그 미국 주식의 통계를 보면요. 여름에 대체적으로 좀 상승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좀 조정, 9월, 10월에 조정을 받았고 11월 이후에 좀 상승을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꼭 그렇게 된다고 뭐 그건 이제 뭐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여름에 너무 좀 크게 올랐다? 그럼 조금 파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뭐 3%든 5%든 익절을 말합니다. 손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년으로 가면 크립토 가을이 드디어 오겠죠. 크립토 가을이 이제 뭘까? 설명을 이제 해드리려면 정신 못 차리는 게 가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2017년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글로벌 도박장 정말 2017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2017년조차도 비트코인이 30% 가까운 조정을 5번 받은 거 아십니까? 이 30%의 조정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내년에도 이게 가능하다. 기억을 하시고요.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25년 대폭등을 한 다음에 또 그때 들어오겠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이때 정말 그 대폭등 나오고 영끌 비투했을 때 우리는 이때 뭐로 분할 매도로 유유하게 시장을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뭐 최근에 이제 내년도 국세청에서 코인 매수 뭐 이동 평균법으로 해서 뭐 이제 그 세금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직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본다. 이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전통 산업이 잘 되는 게 사실 있습니까? 많잖아요. 뭐 인공지능이다. 일부 있죠. 대부분은 하락세 아닙니까? 오프라인 하락세 아닙니까? 자영업자 하락세 아닙니까? 저출산 노령화 정말 최악 아닙니까?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 인구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부동산이요. 지금 21년도에 샀다가 손실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세금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코인이라니까요. 정부에서는 지금 큰 세수 창출, 뭐 인간이 그 이제 학교도 없어지잖아요. 부동산 뭐 이익을 봐야 세금도 내는데 지금 이익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코인 외엔 제가 볼 때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그 우리 제 동생이 국민청원 사이트 뭐 이렇게 해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 무슨 뭐 2만 명, 3만 명이 접속자가 많아서 대기하고 있다. 이거 제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시간도 달리해서 들어가 보니까 계속 이런 식입니다. 정말 가지가지한다. 아주 신박한 방식으로 접속 자체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거 뭐 설 추석 KTX 경부선 호남선 예약해 보셨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더 심한 것 같은데요. open.assembly.gokr 뭐 여기 들어가 보셔도 된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있긴 있었습니다. 코인 과세에 대한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한 청원.
뭐 13,000명, 이거 5만 명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죠. 이걸 제가 클릭을 해봤는데 클릭을 해도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냥 청원 제목과 뭐 동의자 수만 검색이 가능하답니다. 이때부터 조금 저도 좀 짜증이 몰려왔는데 지금 현황이 어떠냐면요. 지금 금투세랑 이게 좀 연관이 있거든요. 금투세 정책 일관성을 감안해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하나 봤더니 국회 예산정책처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이것 조금 보완을 해서 그대로 가자.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당도 금투세 폐기, 대통령이 이거 폐기하자 얘기를 했거든요. 폐지하자. 자, 야당에서도 코인, 뭐 공제 한도 5천만 원까지 늘리자. 이거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금투세를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행하는 누군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코인 세금은 전 세계가 비슷하게 공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정부와 의료 업계도 지금 정원 확대를 놓고 지금 몇 달입니까? 계속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죠. 정부가요, 이전처럼 쉽게 물러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거 금투세, 코인 세금, 과세 강행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야겠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22%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지금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코인 ETF가 나온 판에 그 어떤 정부에서 세금을 쉽사리 포기할까요? 저는 노라고 봅니다. 아마도 세금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긍정적으로 저는 이왕이면 긍정론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긍정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025년 코인이요, 그냥 보통 오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2017년처럼 자고 일어나면 뭐 일부 알트들은 2배, 3배 됐거든요. 심지어 이게 1주, 2주, 3주도 갔습니다. 대폭등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좀 감정적으로 냉정할 필요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올바른 의사결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은 세금 내야 돼. 너무 짜증나. 그래서 나 올해 말에 그냥 다 팔고 떠날 거야. 이거는 사실 개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어떤 뭐 특정 코인을 사라 말아라 어떻게 하세요 마세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본인께서 판단을 하시되 저는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올해 탈출을 하셨다고 치면요. 익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년 엄청난 대폭등이 왔을 때 그때 안 들어올 자신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때 다시 또 정말 뭐 이성을 잃고 사람들 들어오면요. 이 포모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라고 해서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왕짜증이죠. 근데 초탐 대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이 세금을 뭐 올해 내냐, 내년으로 미뤄지냐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친구가 세계 경제 포럼의 현재 회장입니다. 뭐 그렇게 인상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 이제 슈왑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클라우스 슈왑인데요. 이 사람이 세계 경제 포럼을 만든 창업자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요, 그냥 뭐 블랙락이다, IMF다, 세계은행이다, 유럽 중앙은행이다. 그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엘리트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 그냥 쉽게 말하면 어젠다를 만들어서 밀고 나가면 그게 전 세계에 말 그대로 그냥 세팅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이 여기 있는 이 할아버지입니다. 그 슈왑 할아버지고요. ESG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소득, 클라이밋 체인지, 그레이트 리셋 다 어디서 나왔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뱉은 말들이요. 전 세계의 트렌드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얘네들이 채택한 7개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로 이들 코인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면 또 짜증 나시겠죠? 바로 갑니다. 첫 번째,
알고랜드입니다. 두 번째, 리플이고요. 세 번째, 스텔라 루멘입니다. 네 번째, 테데라고요. 다섯 번째, 체인링크입니다. 여섯 번째, 제가 몇 개 더 찾아봤어요. 보니까 페리티 테크놀로지스는요, 폴카닷 재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이더리움 개발사인 컨센시스가 떡하니 소개가 되고, 여기 보시면 웹사이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 세계 경제 포럼과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다. 소위 말하는 이 알트코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펼치고자 하는 세상을 이루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 제가 그 보너스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2022년 12월 그 암울했던 크립토 서머의 한 중앙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요. 시바 이누에게 협력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부인됐다. 이상한 얘기가 떠서 제가 이거 한번 봤더니 시바 이누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글로벌 메타버스 정책에 관해서 초대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세계 경제 포럼은 전화 통화는 했어. 근데 초대장을 발송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얘기가 오간 건 맞는데 확대 해석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시바견을 초대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답니다. 그리고 초대장은 안 줬다니까 라고 했죠. 이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죠. 그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스위스 다보스 휴양 도시에서 매년 개최가 되죠.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메타버스 이니셔티브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메타버스를 정의하고 구축한다. 지금 누구랑 얘기했나 봤더니요. 메타, 이제 구 페이스북이죠. 디센트럴랜드가 여기 있네요. 김치코인이라고요? 상패된다고요? 글쎄요. 자, 애니모카 브랜드 여기 이제 샌드박스 들고 있는 그 모회사죠. 폴리곤도 있네요. 100개 이상의 회사와 협력했다. 무엇을 위해서?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뭐 VR 회사, 은행, 정부기관, 대학, 인터폴은 뭐 경찰들과도 협력해서 메타버스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바 이누가요. 그들에게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젠다에 뭐가 하나 추가됐다는 얘기입니까? 메타버스가 추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지금 꿈꾸는 그리고 있는 미래가 뭡니까? Everything will be digitized죠. 디지털로 되겠다. 토큰화 될 것이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근데 이것들이 지금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디지털 세계, 디지털 화폐, CBDC 포함입니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실은요, 전 세계를 쉽게 통제하기 더 쉬워집니다. 이 공통점입니다. 화폐도 이제 디지털 화폐, CBDC, 스테이블 코인. 뭐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여지고요. CBDC는 조금 반감이 있잖아요. 크립토도 일부 화폐로 쓸 수가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크립토로 분류가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개 코인, 알트코인 저 역시 다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공부를요. 진짜 엄청나게 하지 않으면 99%또 실패한다니까요. 아까 뭐 갈라코인 그냥 뭐 디센트럴랜드다 너무나 우량 프로젝트도 그냥 상패 찌라시에 집어넣는 순간 우르르 팔고 떠나고 욕하고 그러지 말자. 중요한 게 뭡니까? 미래의 방향성 아닙니까? 그게 코인에 딱 맞춰져 있어요.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인공지능 미래 아닙니까? 로봇 자율주행 맞잖아요. RWA 맞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뭐 지들끼리 결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서비스 제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종이돈 세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뭐가 쓰입니까? 그때 CBDC, 스테이블 코인 쓰이지 않습니까? 그때 RWA 모든 것, 뭐 외환까지, 뭐 부동산 이거 다 토큰화해서 팔려면 고속도로가 한두 개로 이게 되겠습니까? 코인판이 벌어진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단기에 일확천금 같은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런 거 없거든요. 사회, 문화, 경제, 금융, 인간, 역사를요.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트렌드를 읽고 거기에 크게 베팅하자. 버드에 쫄지 말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